가 거래대금 34위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869억이고 분봉으로 차트를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급등하고 횡보하고 다시 상한가 풀렸다가 상한가 풀렸다가 상한가 풀렸다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전에 거래를 보면은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 기간, 대략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횡보 기간을 가졌고, 그리고 7월 26일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락, 멈춤, 상승 뭐 이런 거겠죠. 외국인은 기관도 둘 다 상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슬슬 일본 2차 수출 규제가 일어날 시기가 다가온다고 투자자들이 느껴서인지 1차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보다 2차 수출 규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명성 TNS가 그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은 상한가 간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기사를 가져왔는데 9시 42분이니까 상승하고 나서 이제 나온 거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분봉상 9시 42분이면은 대략 이때쯤인데 이제 여기죠. 그래서 이미 시세가 나고 나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일본 2차 전지 규제 오히려 기회라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일본 수출 규제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를 저격한 거였다면은 2차 전지가 두 번째 저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으로 이제 명성 TNS가 상승을 한 거고, 명성 TNS는 기사에서 보듯이 2차 전지 분리막에 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분리막이라는 거는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안정성은 또 왜 필요하냐면은 배터리가 이제 나중에 전기차에도 사용되고 하니까 이제 고출력 배터리가 되니까 뭐 빵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안정성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생산 설비 라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업체가 명성 TNS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가 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습 차원에서 사업의 내용을 가져와서 같이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성 TNS는 사업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2차 전지 사업,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사업, 세 번째는 기타 기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사에서 봤듯이 이제 안정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분리막이 이제 필요해지는 건데, 열 안정성이 높은 이제 분리막 추출기를 세계 최초로 생산했다고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밑에 내려와 보면은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 전지는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전지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건전지를 말합니다. 뭐 그 강력한 건전지들 있잖아요. 그 광고도 있고 그건 쓰고서 이제 버리게 되는 건전지인데, 2차 전지는 충전을 했다가 다시 쓰고 충전했다가 다시 쓰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면은 전기 충전기가 있죠. 그걸로 충전을 하고서 다시 달리고 다 쓰면 다시 충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형태는 이제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져와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고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양극활 물질이랑 음극활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언급이 되었던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질이 있겠습니다. 분리막은 이제 안정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분리막에는 나노 입자 크기, 그러니까 미세하게 엄청나게 작은 구멍들이 이제 뚫려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리튬 이온이 이제 양극, 음극을 이동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킨다고 하고,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주는데,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게 이제 전해질 잔유물들이 이런 구멍들을, 분리막의 구멍들, 이것들 하나둘씩 이제 막아서 전기 발생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휴대폰, 노트북, PC, 캠코더 같은 이제 모바일 IT랑 이제 전기자동차 산업에
이제 쓰이는 배터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에 종속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이 있고요. 밑에 종류를 보면은 이제 소형은 이제 IT 제품에 사용된다고 하고, 중대형은 이제 자동차 같은 데 사용된다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봤듯이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다시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다시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차트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 가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차트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저도 옛날에 차트 책 같은 거 많이 봤었는데 쌍바닥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면 명성 TNS도 그런 특성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쌍바닥하고 뭐 그 다음에 한 번 더 바닥을 찍는 거, 삼중 바닥은 뭐 집을 팔아서라도 뭐 매수를 해라,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주가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항상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명성 TNS는 그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멈춤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하고 한번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모습이죠. 그리고 이 바닥의 모습은 이전 저점을 깨지 못하고 더 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로 한번 슈팅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서 상승하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바닥, 이제 두 번째 바닥, 이제 세 번째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게 맞는 건 아니지만은, 3중 바닥을 찍고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추세 전환이 일어날 때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슈가 동반되면서 이제 수급이 쏠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비슷한 모습은 이 앞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쌍바닥이라는 게 이 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는데, 깨는 것보다 깨지 않는 게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깨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은, 그거는 또 이제 바닥 신호기 때문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해줬죠. 이건 좀 약한 시세인데, 그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해줬기 때문이고, 이날은 이제 강력하게 갈 수 있었던 거는 횡보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세가 나는데 이제 충분히 부담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시세 나는 종목들 보면은 장기적인 이렇게 횡보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죠.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긴 있었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V자 반등을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하락하고서 긴 횡보 기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추세 전환을 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핫했던 후성도 보면은, 여기 이제 뭐 저점을 찍고 여기 횡보 구간이라고 본다면은 대략 한 7개월, 6개월 이상의 횡보 구간이 존재하고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매매할 때 좀 참고하는 약간 믿는 구석 같은 것들은,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상승을 하면은 이 저점을 다시 깨기 쉬울까 아니면 깨지 않는 게 쉬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번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다시 흘러내려서 이 저점을 깨기는 어느 정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여기가 지지가 탄탄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매매를 해볼 이 위에서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상한가를 갔던 이제 2차 수출 규제 기대감을 가졌던 종목들의 분봉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양행이랑 명성 TNS 가져왔는데,
먼저 상한가를 도달한 건 이제 명성 TNS죠. 그런데 이제 상한가가 한번 풀리고 경인양인도 한번 들어갔다가 풀리고, 그래서 풀리는 작업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풀렸다가 상한가 마감했다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대감에 상한가를 마감했지만 아직 일본에서 2차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어떤 투자자들은 아직 기대감으로만 올랐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한가가 자주 풀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이날 일본에서 품목을 발표를 해가지고 해당하는 품목들이었다면은 상한가를 강하게 마감을 해서 풀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직 기대감으로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